이게 흙이 넘치고 물이 넘칠 정도로 떠오르거든요. 물을 주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리앤송 그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식물은 이 제라늄 2종이고요. 제라늄 2종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삽목을 하고 또 어떤 흙 배합으로 키우고 있는지, 가장 효율적인 흙 배합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보다는 시간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식물을 키우고 또 개체를 번식을 시키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GP 펠렛 그리고 일반 상토, 펄라이트, 바크 이 정도를 이용을 해서 흙을 배합을 만들고 또 삽목을 해서 개체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제라늄 삽목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질석을 통해서 삽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물꽂이를 통해서 삽목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선 질석이나 물꽂이 장점은 대체적으로 이제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질석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물론 일반 상토를 가지고도 재활용을 해서 삽목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GP 펠렛 하나를 가지고 삽목 개체 하나를 거기에 이제 식재를 해서 뿌리를 받아서 개체수 늘리는 데 성공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식물 키우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식물 키우고 식물 번식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우선 이 친구는 안나자넷이라는 친구고, 이렇게 GP 펠렛에다가 삽목을 해놔서 지금 뿌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그래서 화분으로 옮겨지진 않았고, 다이소 소주잔을 제가 애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라나고 있는 그 시기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예거서스 모루모루 마르타, 보시면 GP 펠렛에 삽목이 돼 있고 이쪽에서 뿌리를 받아서 화분까지 식재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겨울에 햇빛을 많이 못 봐서 잎이 거의 배춧잎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일반 상토를 이용해서 분갈이를 하고 분업을 하게 되면 일단 시간적으로 되게 편하죠. 그리고 일반 상토만을 하게 되면 물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과습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는 펄라이트 그리고 바크 이렇게 두 가지만 섞어요. 예전에는 훈탄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질석, 제올라이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지렁이 분변토 이런 것까지 다 섞어가지고 이게 몇 대 몇으로 맞추자 이렇게 해서 비율까지 맞춰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집 환경에서 어떤 흙배합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고 물 주는 주기가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 시기가 맞춰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배합을 사용해서 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흙 배합 재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펄라이트와 일반 상토 그리고 바크, 이 정도만을 통해서도 내가 배수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GP 펠렛을 통해서 먼저 뿌리를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든 흙 배합을 통해서 분갈이를 하고 화분업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개체를 키워나가는, 저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취미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죠. 물론 GP 펠렛 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당 그래도 한 100원, 200원 정도,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량으로 이제 번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로지 제라늄 이런 것들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제라늄을 많이 번식을 엄청 대량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취미생활에서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즐기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 상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깨비상토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펄라이트와 깨비상토 그리고 바크를 섞으면 얘는 정말 건조한 상태예요. 건조한 상태이다 보니까 식물을 분갈이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흙을 더 넣을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제가 넣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화분에다 흙을 채우고 이제 식물을 심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분갈이가 끝났다. 그리고 나서 물을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그래서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이게 흙이 넘치고 물이 넘칠 정도로 떠오르거든요. 물을 주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식물도 떠오르고 흙도 떠오르고 흙 사이사이에 물들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물이 떨어진 부분은 또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파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흙을 더 넣어준다던가 물을 더 뿌려서 흙 높이를 맞춰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후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더 시간이 많이 들고 번거로워지죠.
제가 이 사용한 흙 배합으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제 물을 줬을 때 물이 넘치고 흙이 넘치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흙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흙에 어느 정도 수분을 공급을 해서 물을 부어서 촉촉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고 식재를 하고 하면 이미 물을 좀 머금고 수분을 머금고 있는 흙 상태이기 때문에 흙이 부풀어 오른다거나 흙이 파인다거나 식물이 떠오른다거나 흙 사이사이로 물이 제대로 골고루 퍼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흙을 반죽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수분을 공급을 해서 물을 부어서 촉촉하게 흙을 만들고 나서 분갈이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지피 펠렛과 일반 상토 펄라이트 바크를 이용해서 식물 키우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식물 키우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흙 반죽을 해서 흙이 넘치거나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뿅.